최근에 이제 미분양 이슈가 많잖아요. 사실은 과거에도 미분양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좀 미분양이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막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기도 한데, 예전에 좀 미분양이 많았던 시기가 뭐 2008년 막 그때잖아요. 맞습니다. 뭐 16만까지 가고 네, 막 그랬었는데, 그 모습이 과거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뭐 공통점, 뭐 차이점 좀 있을까요? 약간 오버랩 되긴 하더라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 이제 재임 초기 때가 네. 10만 호 정도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도 자료들을 이제 싹 봤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 책을 쓰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과거 정책을 뉴스를 엄청 많이 보고 이제 책도 좀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는데, 그때 10만 호가 넘어서 그 부동산 이슈는 항상 그거였습니다. 규제 푸는 것도 있지만 미분양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이제 그게 쭉 쌓여가지고 결국 16만 5천 호를 그 해년도 말에 찍었죠, 거의. 그래서 비공식 물량까지 합치면 그때 막 20만 가구가 넘는다, 막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다 지금도 검색이 될 정도니까. 네. 근데 현대 정부에서 이제 미분양 위험 한계선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6만 2천 호로 잡았었는데, 이미 지금 22년 11월부터 매월 한 10,000호씩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 보면서, 이거 뭐 쑥쑥 늘어나는데? 1만 호씩. 예, 거의 1만원씩 늘어나서 지금 23년 1월 통계로 7만 5천 호더라고요. 네. 2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던데.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2월 데이터 나오면 뭐 하다못해 8만 원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이명박 정부 초기랑 현재의 대내외 상황이 또 부동산 시장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이명박 정권 때는 사실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터지고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좀 위험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미국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내외 환경이 좀 안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이런 경기 침체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이제 대책을 내놨죠,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래서 내놓은 게 매수자의 취득세. 그때 2.7% 정도였는데 50% 줄여주자 해서 1.35%로 좀 줄인 바 있고, 그다음에 위분양 아파트 구입하면 취득세 좀 감면해주고, 그런 것들을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랑 뭐 취득세 감면 이런 거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그거 하니까 물량 감소에 조금 기여는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돌이켜 봐야 되는 이제 시점이 되는 거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취득세가 뭐 일반인들은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뭐 1.1만 내면 되니까 여전히 좀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과거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 하면 200만 원 감면해 주는 게 있었죠. 네. 네. 그게 나왔는데 사실 아직은 이게 엄청나게 뭐랄까 시장에서 네. 이 활성화, 뭐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에는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책은 아마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연결되는데 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네.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일시적인 어떤 거에 해제나 이제 감면을 많이 해주려고 했을 때 기한을 정해놓고 제도를 네. 주는 게 조세특례 제한법이 많이 명시를 하는데, 네. 08년도부터 이렇게 촘촘히 하나씩 이렇게 풀었습니다. 1년 아니면 6개월 뭐 이런 단위로. 98조 2부터 98조의 뭐 8까지, 그 다음에 99조 2, 뭐 이렇게 촘촘하게 하나씩 풀었는데, 처음 말씀드릴 건 이제 98조 2인데, 이게 법을 사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과거 정책을 통해서 지금의 정권에서는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왜냐면 그 13대책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조금 이제 놀랬던 게, 되게 선제적으로 한 번에 많이 푸네라고 느꼈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저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보는 사람이니까, 13대책 때 좀 놀랬던 게, 나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조정 대상 지역은 2월에나 한번 풀리고 6월에나 한번 풀고 약간 순차적으로 풀 줄 알았는데, 네. 13대책 때 그 강남 3구랑 용산 빼고 다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푸는구나, 여기가 지금. 오히려 너무 선제적으로 많이 풀면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악용이 될 수도 있긴 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대책들이 이게 연마다 거의 하나씩 이렇게 한 8개 정도의 대책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다 양도소득세 관련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게 한 2-3개를 묶어서 한 번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08년도에 나옵니다. 08년도 이제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방 미분양. 네. 이제 위치를 딱 정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혜택이 크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제 법으로나마 있었던 게 중과세율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과세율 적용 안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근데 시장의 효과는 사실 미흡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아니,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사실 내가 사고 차익이 생겨야 세금을 내는 건데, 지방 미분양 지금 사면 이게 차익이 생기겠냐. 네. 근데 그 고작 중과세 빼주는 거야? 그러면 안 사지. 효과가 미비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09년도에 하나 또 이제 부랴부랴 내놓는 게 뭐냐면, 이번 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미분양 주택을 취득을 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100%를 감면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뭐냐면, 수도권이 이제 이 수도권 관련법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근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또 이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역은 또 포함됩니다. 예. 일부 지역만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거죠. 뭐 안산 같은 데는 아니거든요. 네. 그 인천의 일부 지역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을 보시면서 변화되는 걸 좀 체크하시면 좋고, 근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5년간 60% 감면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게 시작됩니다. 이 특수한 형태를 받는 주택을 구입을 하면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세법 적용을 받는 걸 99채를 사더라도 내가 한 채 있는 걸 양도를 한다. 따로 이 적용받지 않는 거를 예팔 때는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주택수 카운팅을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나오고 나서 또 효과가 미비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연장을 하는 거. 연장 1년 더. 네. 상황을 이제 촘촘히 보는 거예요. 1년 보고, 그래도 안 풀리네? 그러면 또 연장하고, 네. 또 연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분양가 할인을 해주니까, 네. 할인을 해준 것에 대한 아파트를 사면 할인율만큼 감면을 좀 더 해주겠다. 좀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믹스가 되면서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이제 그냥 미분양 주택이 아니라 준공이 됐는데 미분양인 거예요. 네.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취득자가 이걸 취득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미래에 팔 때 깎아주겠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제약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주택이 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을 하고 5년 임대주택을 하면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50%를 깎아주겠다. 또 100%도 아니고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연장하는 거로 나왔고 계속 유사한 형태가 나왔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가장 괜찮았던 게 이제 99조 2.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동안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은 사실 아시거든요. 99조 2가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네요. 양도세 신고할 때마다 요거를 누를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요. 혜택을 받으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99조 2를 저도 외우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무적 도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장 찍혀 있는 이제 그 공급계약서나 그게 있는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13년 4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이건 미분양 주택만 했던 게 아니라 신축 주택,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하고 하면 이 세 가지 주택 형태를 구입을 하면 이 형태가 맞으면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이게 다 매매계약서나 거의 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조세특례제한법 몇 조 몇 호를 적용받는 주택입니다. 라고 하고 인증서 같은 걸 줘요. 그 시군구청에서. 네. 그게 있어야 미래에 얘를 팔 때 양도소득세 이제 딱 그 서류에 넣는 거거든요. 이게 혜택이 뭐였냐면 지역 상관없이 이걸 팔 땐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줬습니다. 5년 분량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수에서 당연히 포함 안 하고 중과세 당연히 배제되고. 그러니까 중과세 배제됐다는 게 왜 이제 강한 메리트였냐면 13년에 취득하고 5년이 지나면 물론 이제 5년 이후에 팔 수도 있지만 5년 이후면 딱 18년도면 가격이 이제 상승할 즈음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때 팔았을 때 중과도 안 받고 100% 감면 받고 물론 이제 5년 분해돼서 받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혜택이 어마무시하게 컸던 거죠. 그래서 혜택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를 말한다고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이 혜택이 어느 연도에 적용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극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08년도에 처음 그 혜택 나왔을 때 사신 분은 큰 혜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14년까지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5년 지나고 팔더라도 내가 받는 혜택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사실 08년도는 5년간 뭐 감면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09년도에 나온 게 감면이었고, 네. 08년도에는 고작 중과세를 적용 안 해주겠다 이거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13년도에 사신 분들은, 그때는 좀 얘기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5년 지났을 때는 양도 차익도 충분히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란 걸 최대한 좀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조정장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어느 대책으로 이게 일환이 돼서 이제 투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책들이 한 번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오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몇 가지가 믹스해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믹스가 돼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1.3 대책에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지역도 많이 풀어주고 했는데 사실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본 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희룡 장관이 딱 나타나서 건설사들이 조금 더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만약에 정책이 나온다면 뭐 어떤 정책이 좀 더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거 우선은 지금 오면서도 제가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봤는데 네. 결국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먼저 이 방금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정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사실 대구, 경북, 충청도 이러니까. 지방. 예. 지방 미분양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혹시 이제 그 예상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네. 7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7월이에요? 매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아, 기본적으로? 네. 매년 7월에 그 다음 연도에 쓸 세법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나와서 네. 꼭 세제 개편안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아, 그러면 그때쯤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추세로 그냥 달마다 100만 원씩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그쯤 되면 10만 원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미분양이 8만이 넘어가면 진짜 위험하다. 진짜 이제 대책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당장 3월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진짜 빠르면 뭐 4월에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아니야. 그래도 내년에 적용해야 되니까 7월에 세제 개편안 내고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게 결국은 법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세제 개편안이 7월에 나오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야가 합의가 잘 돼야 돼요. 아, 예, 합의가 잘 돼야지 네. 이게 말 그대로 24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 고객분들 만나면 7월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다 100%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되는 법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주택 관련 법들이 사실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현안으로. 그러니까 야당이나 이제 여당이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이게 생각했던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네. 야, 그러면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먼저 좀 음. 혜택이 나올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온 나온다고 사항 하면? 중에서 일부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믹스에서 좀 빨리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취득하면은 근데 100%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좀 합니다. 어쨌든 양도세 쪽으로 건드려 줄 확률이 예. 높을까요? 양도소득세도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사실 뭐 지금 딜레이 중이긴 하니까 취득세 부분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믹스된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좀 추가를 하자면 똑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거 아파트 부분을 다시 풀어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거랑 믹스해서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아, 임대 등록을 하면 뭘 또 예, 조금 맞습니다. 주겠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얘기가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5년이었기 때문에 네. 5년이면 임대주택을 할 때 좀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내가 어느 시점에 팔고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좀 보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1.3 대책 때 나왔던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이 10년, 그 다음에 15년 하면 약간 가액 높여줄게 이거지 않습니까? 네. 10년은 근데 호흡이 예, 길죠. 예,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수도권이 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지금 경기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8,000호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경기권도 한번 이제 그럼 수도권 내니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주택 시장에 맞춰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분양이 얼마큼 늘어나냐에 따라 대처는 다를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 분양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좀 더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씩, 특히 서울을 필두로 조금씩은 또 하고는 있더라고요. 경기 인천에서 아무래도 분양할 물량들이 많을 텐데, 분양을 하면 할수록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도 다분히 높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기 전에 선제 대응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 원희룡 장관이 말했듯이 이제 건설사 측에 대한 뭔가 제스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기다리고 계신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을 안 했는데 정부에서 먼저 혜택 바구니를 쫙
펼치기가 맞습니다. 순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못 꺼냈는데 이제 대표님 꺼내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 할인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이제 2010년까지 버티다가 안 돼서 아마 4만 호 정도를 정부가 좀 취득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분양가를 만약에 낮추지 않으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또 사줄 건데라는 제스처를 혹시나 보여주면 정부 측에서도 굳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수싸움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도 할인 분양을 좀 시작했더라고요. 음. 입지 좋은 곳에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잘 안 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소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좀 움직임이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혹시 이거 말고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뭐 정책 같은 것도 뭐 변화가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임대주택 부분입니다, 사실. 아. 네, 임대주택과 섞었을 때 과연 어떤 대책들을 이제 믹스해서 내놓을 것이냐. 네. 네, 임대주택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간이 호흡이 너무 기니까 정말 개인적인 바람은 좀 한 번쯤은 좀 네. 줄여주시는 거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 10년이나 15년은 호흡이 너무 길고 네. 네, 임대료 상한율도 이제 5%에 묶이다 보니까 그 호흡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건설사 거를 이제 매입해 주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그 이 정책 중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 건설사 자체가 이제 임대 사업을 2년 이상 하게 되면 그거 팔 때 뭐 양도소득세도 줄여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양도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대책이 좀 믹스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건설사가 개인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도 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알아야 될 세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7월 달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그때 무조건 한다는 거잖아요. 7월에는. 조세 7월 개편에 대해서는 어쨌든 뭔가 매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7월에는 그래도 무조건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되더라도 하반기에 이제 너무 급하다 보면 뭐 아시다시피 대책하고 딱 때려버리면 또 확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세법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항상 염려됩니다. 네. 입법 기관에서의 이제 원만한 협의가 될 것이냐. 네.